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진아라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린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26살의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죠. 그때 전 작은 회사에서 지원 근무를 하던 서무 직원이었고, 남자는 그 친구가 다니는 정비소에서 일하는 정비사였어요. 그곳에서 접수받는 일을 하던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남자 소개를 받으라고 권했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사실 당시 친구는 따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짓궂은 사람들이 자꾸 그 정비사와 자신을 엮는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 흔쾌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도 참 좋아 보이고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신의 정비소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도 있고 더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건설적인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팅 이후에 몇 번을 더 만나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정식 연인이 된 이후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종종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누가 더 내고 덜 내고가 없는 편이라 제가 더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수 씨는 그건 싫다면서 저와 데이트를 하는 횟수를 줄이고 싶어 하더군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친구 얘기 듣기로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월급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월급을 어떻게 쓰길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었고 빚이 있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어디에서 본 빚을 많이 진 사람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를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본인 빚이 있는 건 아닌데 어머니가 대신 월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월급을 몽땅 어머니께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 용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했죠.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29살이나 먹은 남자가 왜 돈 관리를 어머니한테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20살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이후 가급적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관리하고 싶다 하셨고 본인도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면 잘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게 해왔다네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싶다 보니 3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니께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투쟁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웃더군요. 남자친구의 속사정을 알게 된 저는 제 마음대로 오해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남자친구는 용돈이 5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넉넉한 용돈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는 그 50만 원을 오롯이 저를 위해 썼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나왔고 정비소가 집에서 멀지 않지만 그래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차비가 아까워서 운동한다는 핑계로 걸어 다녔죠. 물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전 감동했고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알뜰살뜰하게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쌓아갔고 연애한 지 2년이 지날 때쯤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저도 좋았어요. 저 역시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었고 이 남자라면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28살에 결혼 준비해서 29살에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특별한 이유도 아닌 것으로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키가 164인데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하셨고 사진을 보고 여우상이라고 하며 서방 잡아먹을 얼굴이라고도 하셨다네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강아지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여우상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하물며 저희 아버지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까지 하셨다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 같은 기술직이시거든요. 그냥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이 싫으셨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저런 식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혼자 거의 1년이란 시간 동안 어머니를 설득을 했죠. 물론 그 1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것을 저 역시 눈치챌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로 절 붙잡는 이 남자를 두고 돌아설 수가 없더군요. 결국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은 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시어머니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물론 준비를 시작하면서 서로가 가진 돈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집과 결혼 비용을 하기로 했죠. 남자친구와 전문대 졸업 후 25살 때부터 결혼 전까지 어머니께 갖다 드린 돈이 어림잡아도 1억 8천 정도가 된다 했습니다. 벌이가 없어서 아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셨을 수도 있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도 있고 보험금도 많이 나와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 했죠. 한 달에 200씩만 써도 30년을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썼다 해도 남자친구가 맡긴 돈에 1억 이상은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1억은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의 결혼 예산을 세어보니 남자친구가 모은 1억에다가 제가 모은 돈 7천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3천을 도와주시기로 해서 총 2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출 없이 집, 혼수, 예식까지 해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시더군요. 남자친구와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목돈을 안 내어주시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였죠.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에게 빨리 돈을 달라고 보채자 결국 시어머니가 고백을 하셨습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산 집에 묶여 있어서 당장 뺄 수가 없다고 하셨다네요. 그때 남자친구는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남편에게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너 키워준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나 좋자고 한 거냐?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진작에 말씀을 하던지 결혼식 한 달도 안 남기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다 맡기더니 그 여우가 이제 돈 버는 거 다 가져오라냐? 너 애초에 그 돈 정비소 차릴 때 쓸 거라고 돈 모은 거잖아.
그럼 정비소 차릴 때까지 모으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달래? 내가 그 여우 때문에 네가 50만 원 달라고 할 때부터 다 알아봤다. 아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다고 단단히 못 박으셨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은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었죠. 처음에 계획과는 틀어져서 결국 저희는 대출을 한가득 받게 되었고 원했던 집보다 훨씬 구석지고 낡은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저보다 더 속상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알게 되면은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부터 힘들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니 서로의 월급을 합쳐서 관리하기로 했죠. 거기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는데 또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저희에게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자 그럼 남편이 모은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제 며느리도 봤는데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치셨죠. 아니, 설마 아버지 돈을 이미 다 쓰신 거예요? 네 아버지 죽고 나온 돈은 예전에나 큰 돈이었지 요즘은 큰 돈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13년 사이에 7억을 쓰실 정도면은 많이 쓰신 거죠. 그 돈 다 쓰셨으면은 이젠 일하셔야죠. 남편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힘들어지자 타켓을 저로 바꿨습니다. 네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 현수 버는 돈은 예전처럼 계속 보내라. 내가 알아서 잘 모아준다니까 그러네. 이제 모으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결혼 전에 월급 관리 잘 했어요.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했지만 월급 관리 잘했다는 애가 1억도 없었냐며 화를 내시고 아들 월급은 꼭 보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죠. 물론 남편은 어머니께 생활비 5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저에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50만 원밖에 안 보내자 계속 저를 들들 볶았죠. 처음에는 저도 버텨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저러시니 너무 힘들어서 3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수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와 남편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편 월급이 300이 안 됐고 제 월급이 200이 안 된 상황인데 시어머니 용돈 50을 드리고 대출 상환을 빼고 나면은 200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해야 해서 빠듯한 와중에 30을 더 보내고 나니 제 용돈이 없더라고요. 다른 공과금이나 식비랑 생활비를 줄이기도 어렵고 결국 제가 참기로 했죠. 그래도 1년 동안 갚은 대출금이 2천만 원이었고 아직 5천이 더 남았지만 남편과 함께 힘내서 갚으면 버틸만 했죠.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